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저울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울을 만들 때는 두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용수철, 하나는 수평잡기. 자,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있었는데, 용수철의 핵심은 용수철이 힘을 받으면 늘어나는 성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수평잡기는 수평이 맞는다는 건, 그렇죠, 서로 무게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각각의 용수철마다 우리가 주의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용수철 저울은 눈금을 어디에 적어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물건을 걸기 위해선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수평잡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평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수평잡기를 만든 저울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 를 각각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 먼저는 용수철 저울 만들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필요한 준비물은, 그렇죠, 용수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용수철 저울에 눈금을 표시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단순하게 생각한 건 뒤에다 하드보드지를 대주는 거였어요. 자, 여기서 고민하는 것. 자, 이제 얘를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눈금을 잴 것인가. 단순하게는 선생님이 생각한 건 그냥 얘를 여기 테이프로 붙이면 되지 않을까?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고요. 자, 물건을 매달기 위해선 선생님은 클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클립을 끝에 걸어주면 짜잔! 매우 간단한 용수철 저울이 완성되는데요. 자, 그러면 물건을 걸었을 때, 자, 물건을 걸어주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가위처럼 납작한 물건은 잘 잴 수 있는데, 이렇게 부피가 있는 물건을 재려니까 이렇게 용수철이 앞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견되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용수철 끝을 이 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튀어나오게 붙일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고민해서 학교로 오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용수철 저울을 완성하기 위한 그 다음 스텝은 용수철 저울 형태를 잡아준 다음 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눈금이 필요하죠. 눈금은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자, 시작 위치를 먼저 표시하고요. 뭐를 더해주면서 우리가 무게를 이미 알고 있는 추를 걸어주면서 뭐를 늘어난 길이를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처음은 0. 선생님은 지금 20g짜리 추를 걸어주고 있어요. 얘는 20, 얘는 40. 그 다음 하나 더 걸어주면 6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을 해서요, 선생님 열쇠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60과 80의 사이 70 근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대략적인 값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은 20g짜리 추를 썼지만 10g짜리 추 아니면 더 작은 무게의 추를 이용하면 더 눈금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정확한 용수철 저울이 완성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용수철 저울을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저는 평평한 용수철 저울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입체적인 모양의 용수철 저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페트병, 용수철, 그리고 클립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클립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선생님은 이 페트병에 어떻게 하면 용수철을 걸어줄 수 있을까
뭐 테이프로 붙여도 좋지만 뭘 생각했냐면 옆에 구멍을 뚫었어요. 옆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용수철을 걸어줄 거예요. 짠! 나중에 이렇게 손잡이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완성인데요. 문제가 뭐죠? 물건을 걸려고 봤더니 안쪽에 이 페트병 때문에 물건을 걸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주면 될까요? 페트병을 잘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페트병에다 눈금을 적어주려고 했는데 이걸 잘라버리면 눈금을 적어줄 수가 없겠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페트병을 잘라주고 눈금을 적을 수 있는 부분만 남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은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 자, 이렇게 클립을 이용해서 용수철 거리가 아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페트병에다가 줄을 하나씩 걸어가면서 아까처럼 눈금을 그어서 용수철 저울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양의 용수철 저울을 만들면 좋을지, 눈금은 어디에 적으면 좋을지, 그리고 물체를 걸기 위해서 용수철의 위치와 눈금이 적혀 있는 곳의 위치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적당할지, 그리고 용수철은 어떻게 고정시켜 줄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나눠드린 학습지를 보면서 나는 어떤 모양의 용수철을,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그래서 그에 따른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이 기다란 막대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자, 이 막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 막대를 어떻게 수평을 잡아줄지, 그리고 이 끝에다가 어떻게 물건을 달아줄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자, 집게를 이용해서 한번 물건을 가운데를 잡아줬고요. 양끝에 물건을 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너무 꽉 고정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고정시키면 물건을 한쪽에 달았을 때, 자, 물론 이렇게 살살 잡으면 기울겠지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꽉 잡고 있어서 물건을 달든 안 달든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윗접시 저울을 만든 친구들도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가운데를 꽉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모양만 예쁘고 저울로서는 기능을 못하는 저울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만들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손이 덜 만져지고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쑤시개를 하나 끼워 넣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고민이 들었죠. 이쑤시개를 들었더니 잡고 있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가운데 끈을 묶어서 조금 더 잡기 편한 모양으로 이쑤시개로 가운데로 고정을 시켜줬는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물건을 적당히 매달았을 때 기울어지면 얘가 기울어지는구나 알 수 있는데, 애매하게 기울어지는 건 어떻게 나타내 주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은 수평잡기 원리 두 번째 저울인 대저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대저울도 마찬가지로 수평을 잡아주는 방법, 그리고 물건을 달 때 어떻게 달아주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이렇게 집게를 달아줬고요. 그 다음 가운데다가 빵끈을 이용해 고정을 시켜줬어요. 자, 그 다음 필요한 건 우리에게 추가 필요하죠. 그래서 추를 하나 걸어줬는데요. 자, 추를 걸어주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는 자꾸 너무 대나무 때문에 쉽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줬냐면 추를 바로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빵끈을 이용해서 걸어주니까 얘가 아까보다 잘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저울의 기본을 완성하시면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아무것도 안 걸었을 때가 뭐가 되겠죠?
자, 얘를 체크해서 0 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 대저울에 필요한 건 용수철 저울과 마찬가지로 눈금이 필요하겠죠. 자, 이 눈금은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여기 왼쪽에다가 20g짜리를 하나 걸고 수평이 맞는 위치를 찾아서 여기에 20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하나를 더 걸어주면 40이 되겠죠. 40g짜리 추와 위치가 맞는 것을 40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 40, 60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10g짜리 추를 이용해서 10, 20, 30, 40 무게를 체크해 주면, 자, 이렇게 눈금을 그린 후에 열쇠의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요. 이 열쇠의 무게는 대략 60g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대저울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대저울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 수평을 잡을 수 있는 가운데 중심점을 만들지, 그 다음 어떻게 물건을 매달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미끄러지고 눈금을 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눈금을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게 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양팔저울에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얘가 수평이 맞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지까지 고민해주면 더 완벽한 대저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안과 같이 이거 구상학습지가 같이 나갔습니다. 구상학습지를 살펴보면 어떤 원리를 이용할지, 그리고 그 원리에 따른 내가 만들고 싶은 저울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들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건 이 어묵꽂이 막대는 제공이 될 거고요. 용수철 저울을 위해 필요한 용수철은 제공이 됩니다. 나머지 기타 종이나 하드보드지, 그리고 실, 종이컵 등등 기본적으로 자료실에 있는 준비물들은 저희가 제공이 되는데, 내가 특별하게 더 준비해야 될 건 집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페트병으로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페트병은 따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저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추를 사용했는데 추의 단점은 뭐죠?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꼭 이 추일 필요는 없고 얘 무게를 맞춰줄 수 있는 묵직한 물건이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저울을 만들 친구는 이쪽에 뭘 걸어야 내가 집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